안녕하세요. 스포일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1 수학 되짚어보기 마지막 시간으로 경우의 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경우의 수를 처음 배우면 합의 법칙이라는 걸 배우게 될 텐데, 자, 합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뭐 분식집에 갔을 때, 자, 김밥의 종류가 뭐 기본 김밥이 있고, 그 다음에 참치김밥, 그 다음에 뭐 돈가스 김밥 뭐 이 정도 있다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뭐 라면이 뭐 기본 라면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떡라면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만두라면이 있다. 그 다음에 뭐 김치라면이 있다. 뭐 이 정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랬을 때 합의 법칙이라는 건 내가 분식집에 가서 김밥 또는 라면을 먹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김밥만 먹는 거 또는 라면만 먹는 거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김밥을 먹는 가지수는 3가지, 그 다음에 라면만 먹는 경우는 4가지.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해주자 라고 하는 총 7가지의 경우의 수로 내가 김밥만 먹던지 아니면 라면만 먹던지 하는 경우가 만들어지겠죠. 자, 이런 경우를 합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곱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곱의 법칙이라는 거는 내가 너무 배가 고파서 김밥도 먹고 싶고 라면도 먹고 싶다. 자, 그러면은 김밥을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 3가지, 그 다음에 라면을 고를 수 있는 경우의 수 4가지를 곱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게 곱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이것을 합의 법칙으로 더할 거냐 아니면 곱의 법칙으로 곱해야 하는가 라는 건데, 자, 얘는 어떤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때, 자, 얘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를 얘기합니다. 자,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말은 꼭 한 날 한씩 이런 것이 아니라 뭐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어떤 식으로 이 경우의 수들을 분류할까? 그래서 내가 1번 케이스, 2번 케이스, 3번 케이스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은 합의 법칙으로 1번 케이스 따로, 2번 케이스 따로, 3번 케이스 따로니까. 자, 그 다음에 그 1번 케이스를 구하는 과정 안에서는 곱의 법칙을 활용해서 내가 동시에 이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곱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 이제 사실 요 경우의 수 파트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친구들이 아무래도 가장 많이 활용을 할 텐데, 자, 경우의 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2의 배수인 경우, 두 번째 뭐 그 다음에 3의 배수인 경우를 생각해 보자 라고 한다면 2의 배수와 3의 배수, 그러면 얘네들을 따로따로 생각을 해서 더해주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합의 법칙을 써야 되는가 곱의 법칙을 써야 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순열과 조합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순열은 서로 다른 n개에서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해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조합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순열이냐 조합이냐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과정에서도 보면 경우의 수를 배우는데 그런 걸 배웁니다. 이제 5명의 학생이 있고 3명을 뽑을 거다. 자리가 3개 있다. 자, 그러면 이 자리 3개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하면 요 첫 번째는 5명이 다 들어갈 수 있고, 요 자리에는 요 1명 빼고 4명이 들어갈 수 있고, 자, 요 자리에는 얘네 둘 빼고 3명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얘네들을 곱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얘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순열의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5명 중에서 내가 3명을 뽑자, 그리고 나열하자 라는 것을 우리는 5P3이다 라고 써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계산하는 방법은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순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NPR이라고 적어주게 되고, 자, 이 NPR이라는 것은 n 곱하기 n-1 곱하기 n-2 해서 n-r 플러스 1 해서 여기가 총 R개가 되도록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순열이라는 것은 내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해서 나열하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조합이라는 것은 선택만 하는 겁니다. 선택만. 자, 그러면 선택만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여기에 이제 A, B, C를 세우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를 C, A, B로 세우는 경우도 있을 거고, A, B, C 3명을 뽑았으면 얘네들을 선택을 했을 때 얘네들이 나열되는 가지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나열되는 가지수를 나눠주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조합은 NCR이라고 써주게 되고, 자, 순열에서 R 팩토리얼로 나눠준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 팩토리얼이 뭐냐? 라는 건데, 자, 우리가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해서 나열하면은 요렇게 이제 곱해주게 되는데, 자, 만약에 내가 N개 중에서 N개를 선택해서 나열한다. 5명 있으면 5명을 일렬로 줄 세우고 싶다. 라고 한다면 5P5라고 쓸 수 있을 거고, 얘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다. 그래서 얘도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해서 2 곱하기 1이다 라고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1부터 n까지 쭉 다 곱한 것을 가지고 n 팩토리얼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5 팩토리얼이다 라고 써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는 내가 5명 중에서 3명을 고르겠다. 그러면은 순열의 수에서 3 팩토리얼로 나눠주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순열을 계산해보자 라고 한다면 얘는 n 팩토리얼에서 n-r 팩토리얼을 나눠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합을 계산해보자 라고 한다면 n-r 팩토리얼 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다 라고 적어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팩토리얼에 대해서 자, 0 팩토리얼이라는 게 생기게 되는데, 자, 0 팩토리얼이라는 것은 1로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순열과 조합의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어떤 문제에서 내가 순열을 적용할 건가? 어떤 문제에서 조합을 적용할 건가? 라는 건데, 결국 중요한 건 조합은 뽑기만 하는 거고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자, 얘는 순서가 정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률과 통계를 배우면 첫 번째에서 원순열, 그 다음에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 다음에 중복조합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자, 그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뽑아낼 건가? 자, 뽑아내고 그 다음에 나열할 건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게 너무 헷갈린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한글로 봤을 때 순열이라는 것은 선택을 하고 나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때는 사실 이러한 개념들, 팩토리얼의 개념들을 사용을 해야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순열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조합을 배우긴 하는데, 우리가 말을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 뽑아야 나열을 하는 거잖아요. 나열하고 뽑는 게 아니라, 그래서 뽑는 걸 먼저 하자. 그래서 일단 조합을 먼저 실행을 하는 겁니다. NCR. 그 다음에 R명을 나열해야 되니까 R 팩토리얼을 곱하자. 그게 NPR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순열이냐 조합이냐는 결국 순서가 있는가. 그래서 일단 선택을 해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A, B를 나열하는 것과 B, A를 나열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는가.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반에서 대표 2명을 반에서 대표 3명을 뽑는다. 자, 그래서 내가 얘를 A, B, C를 뽑았다 라고 한다면 내가 부를 수 있잖아요, 사람을. A 나와, B 나와, C 나와 이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C 부르고 A 부르고 B 부르고 이 순서의 차이가 있을까라는 거예요. 내가 반대표 3명을 뽑는 데 있어서 A 나와, B 나와, C 나와 라고 하는 게
듣는 사람의 기분은 순간적으로 안 좋거나 좋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대표 3명으로 뽑힌 상황에서 과연 그 순서가 중요할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반면에 반에서 대표 3명을 뽑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A, B, C를 나오라고 한 다음에 각각 분단 대표를 시키는 거죠. 분단 대표. 그래서 1분단, 2분단, 3분단 있으면 내가 A를 1분단, B를 2분단, C를 3분단에 놓자 라는 것과 C를 1분단, A를 2분단, B를 3분단에 놓자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순서가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 아래의 케이스는 순열로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얘는 조합으로 계산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내가 언제 조합을 사용하고 언제 순열을 사용하는지를 잘 판단하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조합의 성질 한 가지만 잘 생각을 해보시면 가장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조합의 성질은 NCR은 NC n-R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자, 요거는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5명 중에 3명을 뽑겠다. 그러면 OC3이 되는 거죠. 그러면 OC3과 OC2가 같다라는 건데, 자, A, B, C, D, E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래서 나는 반대표 3명으로 A, B, C를 뽑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사실 선생님들이 말을 할 때 대표 될 사람 얘기해 줄게 라고 해서 A, B, C가 대표야 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지만, 뭐 장난으로 한다고 해서 내가 안 부르는 사람은 대표가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B랑 C를 불렀어요. D랑 E를 불렀어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A, B, C가 대표가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5명에서 A, B, C 3명을 뽑는 경우의 수나 5명 중에서 D, E를 뽑는 경우의 수,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나 동일하다라는 게 이제 조합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조합의 성질 중에 하나 또 쓰는 게, 자, NCR이라는 것은 자, n-1c r-1 더하기 n-1c r이다 라고 됩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R명을 뽑을 건데 이 R명을 뽑는 과정에서 뭐 A라고 하는 특정한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래서 내가 이 R명을 뽑을 때 A를 포함해도 되고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A를 포함해서 뽑는 경우, 그럼 A를 포함해서 뽑는다라고 하면은 A를 이미 뽑아놨으니까 나머지 n-1명 중에서 r-1명만 뽑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상황은 A를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A를 포함하지 않으면은 A 제외하고 n-1명이 있고 A를 제외하고 뽑을 거니까 R명 뽑는 건 그대로 유지가 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합에 대한 성질 두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건 얘가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자, 두 번째 요 성질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이 사용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확률과 통계 시간에 이항정리라는 걸 배우게 될 텐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계산들을 할 때 요 성질을 활용해서 계산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경우의 수 내용은 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결국 여기에서 여러분이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친구들은 내가 조합과 순열, 그 다음에 아까 했던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잘 구별을 할 수 있어야 이제 정확하게 경우의 수들을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고1 수학 되짚어보기 모두 마무리하고, 혹시 제가 설명한 내용 중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